서울에 유일하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세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량, 특히 입주 물량이 금년도에 한 4만 1,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내년도에 2만 1,000가구 정도로 줄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유예를 거쳐서 금년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봐요. 이 분양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아파트만 싸게 분양하는 거지. 분양가격을 싸게 분양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도 없지만 분양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 큰 의미가 없다. 10억짜리가 5억에 분양받는다고 5억에 있느냐? 10억으로 된단 말이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유아파트라고 했던 아파트는 5,223만 7천 원 정도가 분양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H4나 R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실제 H4의 아파트의 81.5% 정도, 그 다음에 R 아파트의 59.84%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700 아파트를 비교하면 H4 아파트는 74%밖에 안 됩니다. 실제 시세, 시장 가격에. R 아파트는 54.3%입니다. 거의 반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 인근 시세 대비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분양 받는 사람만 로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죠. 저도 분양받고 싶습니다. 조합원의 수익이 수분양자한테 이전될 뿐입니다, 이게.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분들이 목을 조이게 돼서 공급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아파트보다 59.84%나 54.3% 최고 가격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으로 가거나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에 유일하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이 세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량, 특히 입주 물량이 금년도에 한 4만 1,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내년도에 2만 1,000가구 정도로 줄고요. 또 후년도에는 10,000가구 정도로 준답니다. 사업 초기에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예비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2018년도 2월 21일 날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조 안전 진단이 추진하는 과정에 구조적 안전 진단이 20점이었습니다. 지금 50점으로 늘어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노후하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점수별로 A, B, C, D 등급을 만들기 때문에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조합원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주택 공급을 줄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만약에 분양가 시민을 통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지금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직접적으로 이거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 규제 정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 자율에 맡게 되지 않느냐. 분양 수익이 감소되더라도 조합원에겐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사업 주체에 예상치 못했던 손실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보완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보는 국민의 의식, 이건 정부가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